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위열자는 상치통이라 했습니다. 위열자. 위가 열한 사람은. 원래 동의학에서는요, 두문행통, 복무열통이라고 했습니다. 두문행통, 복무열통. 그러니까 배는 따뜻해서 아프지 않고 머리는 차게 해서 아프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냉두통이 있잖아요. 너무 차도 온몸이 찬 사람이 머리도 차. 그러면 냉두통, 고름두통, 소음두통이 생길 수 있다. 음의 종점이 혈의 가장 깊은 곳이며 병이 소음에 이르면 심신의 혈을 사열이 소무하게 되고 사가 성하면 혈이 허하여 병의 진행이 그치지 않으며 고름에 이르면 소무가 저장구에 미치게 된다. 사악한 기운이 간장에 침범하면 리허는 물론 기가 위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혈을 영으로 즉 영양분으로 수송하지 못하면 순환의 장애가 발생하므로 발궐하나 이러할 때 정기가 쇠하지만 인체의 기능이 원조를 득하여 스스로 일어나 구제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열도 지나치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각종 병증과 치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시는데요. 먼저 위가에 열이 아니라 냉한 것으로 인해서 복통이 생긴다.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신정격, 비정격, 위정격 등을 증상에 따라 응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위가의 열로 인한 치통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인한 치통이며 그 치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박요약 344쪽에 보시면 조위승기탕증 나옵니다. 전거 태양병이 3일에 발환하여도 병이 해하지 않고 증증 발열하는 것은 위에 속하는데 조위승기탕으로 다스린다. 증증 발열은 무엇이냐면요. 떡을 찔 때 떡시루에 놓고 떡시루와 아궁이와 간격을 메꾸잖아요. 완전히 열이 새나가지 않게. 그러면서 떡시루를 그냥 화끈화끈한 열로 증증 증기로 가열하죠. 그와 같은 상태로 속에서 열이 난다 이 얘기예요. 조위승기탕증의 주증, 이거 상세 토론하는 게 아니라 치아와 관련돼서만 주증 필수목표, 변비, 설건조, 맥은 긴하고 경도에 복창만이 있고 그리고 오한은 없다. 오히려 오열이 있어요. 속이 너무 뜨거워서 열기, 외부의 열기가 아주 약한 것이라도 싫어. 너무너무 화닥거려. 오한이 아니라 오열이 있다. 확인 목표, 서머 헛소리를 해요. 왜 아니겠어요? 속의 열이 발산하면서 뇌까지 혼란스러워. 발열, 쉼번, 흉통, 구갈이 있습니다. 유취방광의라는 책에서 인용해 보면 두창 마진과 옹조 정독이 속으로 들어가 심을 충하고 대열 서모하며 번민 주급하여 민난하고 그냥 번잡해 속이. 그리고 설상이 조열하며 변비와 설사 녹색변을 보는 사람은 처방이 좋다. 또 치아가 아프고 잇몸이 붓고 아프며 이가 벌레 먹어 부러지고 입에 냄새가 나며 평상시에 변비가 있고 충령할 때 조위승기탕이 좋다. 그러니까 위열자 상치통이라고 했는데 굳이 상치통에만 한하지 마세요.
하치통, 상치통 할 것 없이 위가에 열, 마치 조이승기탕을 써야 될 정도의 위가에 실열이 있다? 그러면 상치통이든 하치통이든 다 효과 있어요. 또 소화불량으로 음식이 다시 올라오고 아래로 통하지 않아 흉복부가 아프거나 가득 차고 뱃속에 덩어리가 있고 모간이 마르는 사람과 울열로 변비하는 사람과 소갈로 번열이 나고 몸에 살이 빠지며 복부가 답답하여 대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스린다. 여기 복진을 보시겠습니다. 복진에 보시면 서머, 설건조, 발열, 구갈, 신반, 흉통, 경도의 복창만, 볼록, 그런데 이 정도 부르지는 않다. 변비가 있고 맥은 긴하다. 이럴 때는 위승격이나 심승격을 적용하는데 특히 조이승기탕증에 의한 위열자 치통이라면 상하치통 가릴 것 없이 심승격이나 즉 대열하면 심승격 그리고 특히 위가의 열기가 심하면 위승격을 적용하는 겁니다. 고방유락 251쪽에 보면 도획승기탕증이 나옵니다. 도획승기탕증은 주증은 좌측 하복부에 응결에 기인한 소복급결, 그러니까 정맥류가 만져지기도 하고 어혈이 또는 림프구가 부은 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변비, 복벽은 긴장되어 있고 기상충이 있고 역상, 조열, 즉 해질 무렵이면 열이 훅군 밀려오는 것. 객증으로는 두통, 혈흔, 두항통, 변비통, 이명, 건망증, 종냉, 생리불순, 요통, 생리통. 여기서 종냉을 보고 이건 냉증이네. 아니에요. 열이 속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특히 상복부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또는 방광 깊숙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아서 족이 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해야 돼요. 진증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방홍의담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치통으로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도획승기탕을 쓰는 것이 좋고 치가 벌레 먹거나 잇몸이 헐거나 치근, 치주 등이 곱는 등 재정 치통으로 견디기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번 혈을 보았는데 이는 혈기가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획승기탕 탕약으로 만들면 맛이 없어요. 진짜 고방은 상한 눈에 나오는 처방들은 맛없는 약이 90%.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약국에 가서 상의하시고 과립으로 처방 받으세요. 여기 위가의 열, 위가열 상하치통, 상치통, 하치통 관계없이 실열 변비가 있고 그래서 여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나면서 오후 해질 무렵이 되면 열이 후끈후끈 밀려오고 하는 분들 약국에 가서 상의하셔서 도획승기탕 한 번 먹는데 9g 담아달라고 하세요. 10g이나. 보통 5g, 3g 내지 5g 담아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탕약만큼의 버금가는 약효가 있으려면 그 2배. 6g 내지 10g을 먹어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에 따라서. 그거 어른 밥 숟갈로 그냥 한 숟갈 퍼가지고 2숟갈 넣고 침으로 녹여 드시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사음침 넣는 거와 똑같아. 금방 가라앉아. 그게 넘어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가라앉아요. 진짜로? 해보세요. 건망증, 이명, 두항통, 두통, 혈흔, 기상충, 역상, 어깨결림, 조열, 좌측 하복부의 응결에 기인한 소복, 급결, 요통, 변비, 실혈변비, 여자분들에게는 생리가 앞당기는 생리불순이 있고 생리통이 심하고 복벽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고방유략 306쪽에 보면 사망사심탕증이 나옵니다. 대황, 황년, 황금탕증에서 일명 사망사심탕증 하는데요. 필수목표 주증 안면 홍조, 정신불안, 맥긴, 자각적인 심화비, 고혈압, 변비, 심화급 혹은 심화급통. 객증으로는 코피가 자주 나고 토혈하기도 하고 상반신에 출혈이 있고 역상, 두중감, 이명, 불면, 현운, 구갈, 종냉. 여기서 종냉도 실제 냉해서가 아니라 열을 속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흩어지질 않아서 족이 냉하다. 종냉만 가지고 아니 이건 냉체질이네. 아니라니까요.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육지방광후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또 주객이 술 먹은 사람이 속에 울열이 있어서 하혈하는 사람과 난 술만 먹으면은 피똥을 싸. 장치로 종통하고 하혈하는 사람과 두 챙으로 열기가 매우 성하여 칠공으로 출혈하는 사람과 산 후에 혈훈하여 무엇을 덮어쓴 것 같거나 정신 이상자와 같이 안먹이 열통하고 충혈하며 면열이 술에 취한 것 같은 사람과 벌레 먹은 이가 아프고 잇몸에 출혈하며 구설이 헐어터지고 진풍, 주마감, 후비로 열이 나고 중설에 담이 덮여 말을 잘못하는 사람과 옹정이 내공하여 흉격에 번열하고 정신이 흐린 사람과 광을 발하여 안광이 반짝거리고 거만스럽게 망령된 말을 하고 주야로 눕지 않는 사람과 위에 증상에 심화가 더부룩하고 마음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차방을 쓰면 효과가 매우 빠르다. 늘 얼굴이 술에 취한 얼굴이야. 열기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때려 그냥 말하고 나서 후에 헛말이 자주 나와. 남을 괴롭히는, 아니, 남을 속상하게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 아무튼 얼굴이 술 취한 듯 늘 열기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치통이 있다. 사망사심탕 과립, 어른 밥숟갈로 사망사심탕 과립 푹 퍼서 세 숟가락,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침으로 녹여 훑고 또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침으로 녹여서 삼키고 마지막 한 숟가락. 체격이 장대한 사람은 그러면 5분 내로 치통 가라앉습니다. 네, 해보세요. 그런데 어디 가면 구해요? 한약 취급하는 약국에 가서 한의원에서도 취급합니다. 참고로 한의원에서는 의료보험이 되고요. 약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이건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조제해 줄 수가 있어요. 약사들이. 그런데 한의원에 가서 나 이빨이 아픈데 사망사심탕 좀 처방 좀 주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는 한의사는 그런 한의사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니까 그게 좀 문제지. 어쨌든 그것도 뭐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유시방광의의 해설을 보니 사망사심탕증에 의한 치통인 것 같은데 좀 봐주실래요? 그리고 저는 탕약보다도 과립한약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또 알아요. 진짜 겸허한 한의사 있을지. 각설하고. 네. 이럴 때는 심성격, 소장정격, 그리고 담성격 중에서 선용하는데요. 고혈압, 심화급통, 심화비경, 안면홍조, 정신불안, 흥분, 토혈, 류혈, 코피, 역상감, 두중감, 이명, 불면, 복비는 부드러워도 깊이 누르면 저항감이 있다. 현훈, 구갈이 있고 맥은 긴하고 그리고 실열, 변비가 있다. 탕약으로 먹을 때는 가능하긴 하겠다. 자, 이런 겁니다.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100% 사망사심탕 찡일 때,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 요거만큼은 과립보다도 탕약이 더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황연, 대황, 황금을
동량으로, 동량으로 한 첩을 만들어서 그 잘게 썰어요. 잘게 썰고 물을 일단 끓여요. 그리고 아주 잘게 썰은 거를 넣고 우르르 거품이 나면 불을 살짝 줄였다가 다시 거품이 나면 끄고 찌꺼기 미련 없이 버리고 그 물을 먹이면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열이 싹 내리면서 치통도 싹 먹습니다. 사망사심탕증 코쟁이들에게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우리 그 시청자님들 중에 아큐펑처 클리닉 하시는 분들 요거 고박요약에서 상세히 좀 확인해 보세요. 이 증. 그 다음 우리가 심층 분석해 볼 증이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과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